고래클럽의 나린의 정영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가 시작되어 있는데요. 벌써 오늘 화요일인가요? 트럼프가 이번 달에 우리나라 또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큰 손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이번 주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과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 나올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효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오늘 좀 가상화폐 수혜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6월 달에 이제 말쯤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린애님. 네. 자, 일단 이번 달에 해봐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도 끝나는 것이고 이번 달도 끝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올지 한번 종합주가지수 현재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종합주가지수 위치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매수 각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 매수 각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약세 신호와 함께 약간 아름다운 조정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추세가 단기 추세가 붕괴되고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아름다운 조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현재 보면 투자 심리가 50이하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50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부담이 간다는 거죠. 매수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도 단기 과열에서 50까지 내려온 상태 MACD 50 레이트는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조정에 대비하는 전력이 좋은데 본래 중기적 관점에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 5주선을 안착하는 상태. 그러니까 현재 3주 연속 올라와서 현재 적산벽이 나온 상태. 단기 지표는 계속해서 매수신을 보내고 있지만 이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50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투자자는 긴가민가 가는 것이냐 못 가는 것이냐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고 하면 또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또 많이 투자 심리가 호전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항상 애바닥에서는 반등다운 반등, 쌍바닥에서는 상승다운 상승들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본래 애바닥보다는 쌍바닥, 신뢰성은 쓰리바닥이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첫 번째 바닥 시원하고 5월 달에 두 번째 쌍바닥 시원하고 이 금년도 이내에 쓰리바닥을 시원한다고 하면 근데 쓰리바닥을 시원한다 하더라도 이 주봉 상태에서 보면 한번 강력하게 2200 이상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번 주에는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주 무슨 호재가 나온다면 다음 주 급등세를 나타나면서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붕괴된 상태에서 우하향으로 꺾여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을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단지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매수 각도에서 약간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의 폭은 짧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선님. 예, 종합주가지수는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 결과에 따라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제가 누누이 이번 달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략을 짜야지 여기서 합의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리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그걸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바로 현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개인의 대량 매도가 나온다거나 현물과 선물과 그리고 옵션 쪽에 콜옵션, 풋옵션에 대한 수급을 보세요. 거기서 어떤 특징적인 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변화 속의 방향이 이번 주말에 호재와 악재 두 가지가 나올 경우를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보고 일단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혹은 수급을 봐도 좀 안정감이 없다. 현금을 확보하고 나서 다음 주 초 결과를 보고 나서 매매하는 것도 일단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오늘 흑산병 연속적인 음봉이 3개가 남에 따라서 일단 일시적인 반락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이번 한 주는 조정의 주로서 경계 모드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조정을 틈타 저감의 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좀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단이 추세 상단, 중앙선,
하단선을 딱 여기로 잡았는데 이번에 저가의 기회를 잘 잡아들였죠. 하단선 오면서 적상병 나면서 매수, 그리고 제한된 반등 어디까지? 2150선 정도의 중앙선까지 가고 흑사병 나왔죠? 다시 발락. 그래서 발락 후 다시 튈지 안 튈지는 수급 보고 혹은 결과를 미중무역 협상 결과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형이니까 코스피고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22선에 대한 붕괴,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깼죠. 깨고 전저점까지 깼죠. 그리고 20선 깼죠. 일단 추가적 조정의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일단 경계 모드로 이번 주 가시면서 좀 짧은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일단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약한 모습이죠.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계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지금 이번 주 초반에는 횡보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죠. 다행스러운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연기금 쪽에서 최근 누적적으로 1개월 동안 삼성전자 쪽의 매수세를 좀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IT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선.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오늘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약세 현상이 이뤄졌는데요. 코스피 일단 내일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이 이어나가시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21선 장중에 좀 이탈되면서 약세형 음봉이 나왔죠. 단기 3일째 낙폭 과대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5일선 이제 이탈, 회복되지 못하면서 이제 추가 하락이 오늘 나타났는데 주식은 항상 낙폭과대 3일째, 길어야 악재도 3일이요, 호재도 길어야 3일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일장 반등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코스닥 같은 경우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수소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막판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일단 한국 정부 정책 수혜 업종 좀 더 추가적인 관심권으로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번 주 이제 후반쯤에 예정돼 있는데요. 긍정적인 이제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 IT 전기차 업종 위주로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라고 하면 오늘 가상화폐 수혜주들이 지수 급락과 함께 반등이 나타났던 것처럼 경기 방어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비트코인 테마주, 가상화폐 테마주 위주로 또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중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중장기 상승 기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장세 이어나가면서 주 후반에 변곡점에서 확인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쯤 시황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시세 방향성, 이 조건에 맞춰서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어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게 되면 DMZ 또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는 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예정은 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DMZ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화공연 같은 경우가 오늘 또 많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중에 매수 전략을 펼칠 적에는 장중 매수 적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장중 매수 적정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매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매수 가격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당일 5일선 가격을 기준점으로 아침에 시가 이하. 근데 시가가 붕 떠서 나올 적에는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항상 시가로 반락할 적에 또 붕 떠서 올라갈 적에는요. 항상 우리가 추격 매수라고 그러죠. 추격 매수는 장중에 5% 보지 못합니다. 또 종가로 쭉 내려서 5일선이 안 깨진다라고 하면은 항상 장중에 5%, 종가로 5%, 하루 10%가
제일 좋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왕용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음선, 주음선이 발생이 됐지만 5일선 지지를 잘 받았습니다. 어저께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고 추세는 다 전환이 돼 있고요. 또 현재 거래량도 괜찮아 보이네요. 또 오늘 투자 심리도 50 정도, 단기 지표도 50 정도 지키고 있고요. MACD 오실라이트도 우상향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내일이죠. 시가에 팔락할 적에 5일선 매매가 유효하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역시 7,000원 이상, 7,700원 정도 또 저항을 받을 것이고요. 현재 밑에서 올라오는 그 파라볼릭 있죠. 힘의 균형 추세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급락보다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상승세 쪽으로 좀 더 목요일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급등할 적에 절대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강명선님. 네. 지수에 대한 조정이 이번 주에 남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세를 띠죠.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중에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우리기술 투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수직으로 급등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주의 대표적 대장주가 우리기술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019년도 14월 1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했다고 그랬죠. 기본적인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그런 국가조차도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화폐에 대한 인정.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전 세계 공통적인 통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ETF 상장 승인이 이뤘다는 관점을 본다면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주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꾸준한 상승의 큰 장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지 꼭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여지가 높을 수 있는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G20 공동 성명에서도 가상화폐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인 비트코인은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 페이스북 코인도 나오고요. 또 가상화폐에 대한 눈독 들이는 IT 공룡 기업들이 미국에서 대거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주, 특히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함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거래가 터지며 본격적인 시작이 됐는데 파라볼릭이 하단에서 하나가 났죠? 상승 전환이 됐고요. 특히 밴드가 축소된 상태에서 방향이 세게 나올 수 있는데 위쪽으로 방향이 잡힘에 따라서 종가상 봤을 때 종가상 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경신 가능성 계속 초점 맞추시면서 오늘 수급적으로도 기관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대량 매도가 났기 때문에 수급도 받쳐주는 고점 돌파 속에 신고가 경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또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증시의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손절가 5일선을 잡고 점지적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정주 전문님. 예, 저 역시 일단 오늘 좀 두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반도체 관련주고요. 하나는 가상화폐 테마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NH 스펙 15를 좀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제 7월 달에 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랑 스펙 합병 상장 예정이죠. 그래서 지난주 한번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SFA 반도체, SFA에 인수되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죠. 721선은 2019년도 4월 달에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점진적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대표적인 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 관련 회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올해와 내년도에 이제 공장 증설을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이제 저평가돼 있지는 않지만 미래 성장성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리 움직이는 기업이죠. 수급 동향을 봤을 때 SFA 반도체 최근 누적 3개월 동안 투신 쪽
특히 눈에 띄는 이제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거의 한 240만 주 가까이 대량 매수세가 3,000원대 초반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가격적인 부분 봤을 때는 연기금이 이제 들어온 매수 단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도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 이제 막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달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3개월 동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5개월 평산하고 이격이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80, 90, 100 이 정도의 과열권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상 단기는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최근 들어 올라오고 있는 만큼 21선 매매가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SFA 반도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가상화폐 테마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들어간 기업이죠. 다른 기업, 상한가 들어간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덴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방송 고수 시즌 3 방송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바닥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지금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지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죠. 일단 비덴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페이스북, 이제 암호화폐, 리브라 이제 발행을 이제 추진하면서 그만큼 이 비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 5개월 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장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 이제 총재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규제와 좀 어느 정도 이런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기업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추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앞으로 화폐로 인정받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좀 아직까지는 이른 감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변성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비덴트는 그래도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배당이익 이제 2년 동안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차트가 이제 월봉 적산병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되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일 10,000원대 초반대 부근이 721선 부근 저항권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단기 저항권으로 설정해보고 오늘 이제 100일선을 돌파한 만큼 이제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는 7,700원대 중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또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1,300만 원대를 돌파를 한 만큼 더 꾸준한 관심을 갖되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지수가 급속도로 또 안정을 찾으면 이제 비트코인 테마주들은 단기 내일 고점 형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어느 정도 매매 전략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바닥에서 기간수급 들어오는 기업들을 또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 설명 마치고요. 강남크 손님. 네. 다음 달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방한할 예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슈퍼그리드에 대한 가능성, 앞으로 실질적으로 슈퍼그리드가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스마트 그리드, 슈퍼그리드 같은 개념이 될 텐데요. 바로 옴니 시스템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은 제가 스마트 그리드 산업 자체를 기본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탈원전 국가의 우리나라가 에너지도 현재 이 원전에 대한 탈원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더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육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저번 4월 달부터 이야기를 해뒀던 종목이에요. 신저가 속에서 대응봉을 맞이하고 작년 10월 달에 그리고 적산병 나왔다. 그래서 바로 3월 달에 적산병 나오면서 4월 달부터 저가 매수를 찾고 손저가를 5개월선을 잡고 쭉 가자. 그래서 쭉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일봉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월봉 보겠으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5월 달도 이어갈 수 있겠죠. 5월 달에 증시가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 종목은 플러스가 나왔던 것처럼 미리 내려갔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려갈 게 없었다는 점. 그래서 5개월선 잡고 쭉 이어가신 분 현재 MACD 오실레이트 추세가 양봉이 나면서 심리가 50에서 60 본격적인 심리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투자할 마음이 중간치 50, 50에서 60 투자할 마음이 생겼다는 건데 그런 시점에 양봉 터지며
20개선 돌파에 따라 월봉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구간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하락 전환, 그러니까 5위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엿보겠지만 5위선 붕괴가 될 경우는 단기적 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일시적인 조정이 날 수 있는 만큼 5위선 매매만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자, 저는 SCI 평가 정보를 볼까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평가 정보를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현재 행보등락을 보이다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본래 매수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매수 시점에 주어지면은 가든지 못 가든지 그건 다음의 문제죠. 그 당일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매수 이후에 행보등락을 보이다가 오늘 추세가 전환되면서 안착 구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급등할 적에 보면 대기 매물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기 매물대라고 하는 경우는 거래가 연속으로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그냥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세, 주봉을 봐야 됩니다. 본래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지만 주봉은 중기적 관점에서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현재 보면 우리가 항상 힘의 균형,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대량 거래나 종가 기준이 2,940원. 본래 2,940원대를 지지받고 돌파할 적에 그럴 때는 우리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2,940원이 바로 지지 라인도 되지만 손절 라인 때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비중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또 거래가 전일 대비 늘어나면은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면은 또 밑에 단기 지표가 50 이상 활성화되면은 역시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보는 것이고요. 이럴 적에 MACD 5박자, 7박자가 잘 맞으면은 상단 추세까지 5,000원 기준 5,500원대까지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폭이 생길 적에는 우리가 그 방향성에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일봉 상태에서 항상 단기적 관점에서 주봉을 보고 투자의 관점에서 접하고 난 다음에 장기 월봉을 보게 되면 이번 달에 2개월 연속 다음 달 초까지는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겸한 중장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한 말씀 하시죠. 네,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정주 전문가가 공개 방송 또 이어가서 잘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10시에, 오후 10시에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들, 바로 내일 당장 급등이 가능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 이후에 공개 방송하고요. 저녁에 또 10시에도 공개 방송하니까 입장하시고요. 오프라인 강연회가 오늘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분당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분당선 정자역 3번 출구 오후 2시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들, 설명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이 있으니까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호 전문가님. 예, 지금 MTNW 바로 검색하셔가지고요. 8시 이후에 제가 공개방송 인터넷에서 바로 진행을 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 들어 항상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기업들, 이 오늘 비덴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전에 이월드라든지 NH 스펙 15라든지 뭐 DR텍이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 급등한 종목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잘만 노리면 좋은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리르님.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 종합주가지수는 금년도 우상향 쌍바닥을 시원하느냐 요거 확인하시기 바라고 해도 충분하다.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매수권에 내려올 적에 사야 됩니다.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해갖고는 수익률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항상 기다리면은 항상 저가 매수가 기회가 준다.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에 항상 하는 얘기했죠. 절대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해서 물리지 마시기 바라고 성소자 빌어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